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습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특이한 골절이에요. 이 비정형 골절, 비정형 골절과 대퇴 전자하 골절, 이 특징적인 골절인데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게 제목입니다. 이 두 개와 이거의 차이점은, 외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골절은 골절 부위가 굉장히 뾰족뾰족합니다. 뾰족뾰족하고, 그 다음에 분쇄가 저렇게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회전력으로 의해서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높은 데서 추락하거나 이러면서 이 분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외상이 없는 비정형 골절 같은 경우는 보통 분쇄된 조각을 동반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게 똑바르게 부러집니다. 거의 수평 골절, 아니면은 그 바깥쪽은 수평, 안쪽은 사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짧게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골절과 비정형 골절의 차이점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비정형 골절은 이런 대퇴골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외상이 없는, 뭔가 다치지 않았는데 그냥 걷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런 거를 이제 비정형 골절, 에이티피컬 프랙처라고 하는데요. 외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외상, 아주 경미한 외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세게 넘어지고 충격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디에 툭 부딪혔는데, 아니면은 의자에 앉았는데, 뭐 이런 거를 아주 경미한 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외측 피질골에서 시작하는 수평골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깥쪽에 피질골이 이렇게 지금 일자로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이 바깥쪽 피질골에서 계속해서 거기가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가 미세하게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툭 하고 부러지는 건데, 바깥쪽 피질골에서 외측 피질골에서 시작하는 수평골절 혹은 수평골절에서 이어지는 사선골절이고요. 또 이제 외측 피질골의 국소적인 골막 반응이라고 있어요. 우리 안쪽 부러진 데를 보면 이렇게 골절선이 굉장히 뾰족뾰족하잖아요. 바깥쪽을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부러지고 그 근처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골막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형 골절을 정의를 해보면은 말 그대로 전형적이지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골절이라는 겁니다. 외상이 없거나 경미한 외상에서, 또 외측 피질골에서 시작하는 수평 혹은 짧은 사선 골절, 그리고 내측에 돌기가 있는 완전 골절이거나 외측 피질골만 침범한 불완전 골절, 그리고 분쇄가 없는 단순 골절이며 외측 피질골의 국소적인 골막 반응, 5가지 중 이 4가지에 해당하면 비정형 골절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이 대부분의 이 골절면이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일자로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짧은 사선이에요. 그리고 분쇄된 조각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외래에서 봤던 환자분 엑스레이인데, 골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인 골막은 이렇게 얇은데 여기만 이상하게 골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그리고 확대를 보면 여기 미세하게 금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두꺼워진 골막, 미세하게 관찰되는 골절선, 이게 골막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게 보이고 환자분이 거기에 통증이 있다, 이거는 부러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자극이 오고 스트레스가 가면서 뼈가 손상을 입어서 뼈에 금은 가는데 회복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다가 툭 하고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인 수술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험 인자로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종류 중에서도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뭐 5년 이상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오래 복용하신 고령의 환자분, 대부분 또 여성분들이겠죠. 골다공증을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은 특별히 다친 기억은 없는데 가볍게 넘어졌는데 허벅지가 부러졌다, 이것은 반드시 이제 대퇴골의 비정형 골절을 강하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양측의 비전형 골절이에요. 그래서 우측은 완전 골절, 완전히 툭 하고 부러진 거죠. 왼쪽은, 바깥쪽은 골막 반응이 있는데 안쪽은 아직 부러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기도 증상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불완전 골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증상이 있어서 예방적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금속정을 삽입해서 고정하고, 왼쪽은 이거는 부러지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금속정을 넣어서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고 부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예방적인 고정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부러져서 오신 분들은 반드시 반대쪽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반대쪽을 체크를 해보면은
꼭 비슷한 위치에 저렇게 금이 가 있는 환자분들이 꽤 많은 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부갑상선 호르몬, 테리파라타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약을 장기간 사용을 해줘야지 뼈도 잘 붙고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대표적인 약재로 이제 포스테오, 테로사 이런 게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상 뭐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장기 투약을 하면 더 좋지만 3, 4개월 정도만 투약을 해도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형 골절의 정리를 하면은 외상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대퇴골 골절을 비정형 골절이라고 한다. 스트레스 골절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수평 혹은 짧은 사선 골절이고 외측 골막이 두꺼워져 있는 이 골막 반응이 있는 경우에를 특징으로 하고요. 이 골다공증 약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골절은 완전 골절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반드시 이 반대쪽 대퇴골도 확인해서 비정형 골절의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살짝 금이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다 이러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죠. 하지만 좀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 고정술이 필요합니다. 비정형 골절은 일반적인 급성 골절에 비해서 치유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골절에 비해서 치유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유압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령,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여성에서 장기간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였는데 특별한 외상 없이 허벅지가 부러졌다? 이것은 대퇴골 비정형 골절을 의심해야 된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이제 케이스로 넘어가서 이 69세 여성 환자분이고 엉덩방아를 살짝 찧었는데 골절이 발생하고 환자분 병력으로는 9년간 골다공증 약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꾸준하게 이제 복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 굉장히 심하죠. 오른쪽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엑스레이가 보이는데 왼쪽은 거의 부러져가지고 뼈가 90도로 꺾여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이렇게 부러진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쭉 보니까 외측의 피질골이 딱 부러진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제가 그었는데 여기가 이제 좀 두꺼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외측 골막이 두꺼워져 있고 또 부러진 선이 바깥쪽이 수평으로 부러진 거예요. 수평으로 부러져 있고 내측으로 연결된 골절선이 거의 수평과 가까운 이 짧은 사선이죠. 이런 것을 비정형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절의 특징으로는 비정형 골절, 그리고 골절의 위치로는 대퇴 전자하 골절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하 골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뼈가 딱 부러진 다음에 심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러지고 나서 뼈들이 막 이렇게 꺾여요.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근육들이 이 부러지고 나서 근위부를 갖다가 잡아 당기기 때문에 외전, 외회전, 굴곡 이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그 뼈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골절의 정복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잘 맞춰주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반대로 잘 맞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금속정을 삽입을 하려면은 톡 튀어나온 대전자의 바로 안쪽에서 이제 그 시작 지점을 잡아서 그쪽으로 해서 금속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있고 휘어있으면은 금속정을 삽입할 수 있는 시작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이제 비관열적 정복 혹은 최소 침습 정복으로 뼈를 최대한 원래 뼈의 모양대로 만든 다음에 금속정의 삽입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삽입 위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 대전자의 꼭대기 혹은 꼭대기의 바로 내측에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외회전되지 않고 중립인 상태인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소전자의 크기로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한 데가 소전자입니다. 소전자는 외회전이 되면 커져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발이 이렇게 외회전이 된 모습인데 소전자는 외회전이 되면 이렇게 커지고 중립일 때는 이렇게 한 5mm 정도로 보입니다. 오히려 내회전이 되면 소전자가 안 보여요. 전자하 골절에서는 근위부가 외회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외회전되어서 크게 보이는 소전자의 크기를 정상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삽입 위치를 잡아야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이 수술한 케이스인데요. 먼저 핀과 그 다음에 이 켈리라고 하는 이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 회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상, 반대쪽과 비슷하게 이런 정상 소전자의 크기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핀을 우리가 대전자의 꼭대기에서 바로 안쪽에다가 이 내측에다가 금속정 삽입 시작 위치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공을 하고 가이드핀을 집어넣어주고 가이드핀을 따라서 이렇게 금속정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금속정이 삽입할 때는 이제 핀이 걸리니까 핀을 빼고 이제 캘리라고 해서 이 집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외회전과 굴곡을 교정 및 유지시켜준 상태로 이 핀 제거 후에 이 금속정을 삽입을 합니다. 이 삽입을 하고 나서 이 엑스레이를 보니까 블레이드라고 하는 나사못을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보니까 이게 뼈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벌어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포워드 스트라이킹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제 위에다가 망치를 연결한 다음에 밑에 쪽에서 받치고 나서 망치를 위에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게 되면 이 골절 부위가 압박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포워드 스트라이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골절 부위를 압박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술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이 뼈가 굉장히 잘 맞았죠. 그리고 소전자의 크기를 볼 때 이제 반대쪽과 비교해서 소전자의 크기가 커 보이지 않고 굉장히 딱 반대쪽과 똑같이 보인다. 이거는 외회전의 변형 교정도 잘 되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정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할 내반 교정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수술 전, 수술 후 뼈가 굉장히 잘 맞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는 비정형 골절, 그리고 하나는 전자아 골절. 그리고 이 비정형 골절과 전자아 골절이 이렇게 합쳐진 경우가 더 어렵고요. 그런 경우가 또 굉장히 뼈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어려운 골절이고 환자분들도 골절로 인해서 굉장히 뼈가 늦게 붙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불류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에 맞게 잘 치료를 받으면은 해결이 가능한 골절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댓글에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